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공공연구기관 기술나눔 사업의 나눔기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나눔기술 제공기관은 총 16개 기관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국립생태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선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동아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호서대학교입니다. 발표는 공공연구기관 나눔기술 개요와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연구기관 나눔기술 개요입니다. 2024년 공공연구기관의 나눔기술은 초격차 신산업 분야 총 357건로 스마트 제조, 바이오 의료기기, 스마트 도시 해양, 에너지 분야의 4개 중분류로 분류되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나눔기술을 대상으로 특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대상 특허 총 357건으로 스마트 제조, 바이오 의료기기, 스마트 도시 해양, 에너지 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제공되었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스마트 제조가 186건으로 전체 나눔기술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의료기기가 95건, 스마트 도시 해양 44건, 에너지 32건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4개 중분류 기술 분야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개략적인 산업 동향과 함께 기술 분야별 주요 특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제조 분야입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는 AI, IoT를 활용한 기계 로봇 등 제조 산업으로 첨단 로봇 자동화 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나노 응용 기술 등의 소분류를 포함합니다. 스마트 제조 기술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및 판매 등 전 과정을 ICT와 융합하여 자동화, 정보화되고 가치사슬 전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감,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 구현, 최적 비용 및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작업자와 로봇의 공존 환경 실시간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개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광기술원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스마트폰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한국자동차연구원은 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개방형 통합 제어기를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인 오비고와 공동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스마트 제조 시장은 제조 공정에서의 자동화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2028년까지 연평균 18.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속 연결에 대한 수요 증가, M2M 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네트워킹 가상화의 급속한 발전과 잠재 연결이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의 증가로 인해 5G 서비스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34.9%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스마트 제조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자가발전장치가 구비된 신발의 인솔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입니다. 기존에는 신발류 및 인솔에 수직적인 힘만 적용한 앞전소자를 발전장치로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효율을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자가발전장치가 구비된 인솔을 사용하여 발을 지탱함과 동시에 신발을 신고 걸을 때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IT 기기의 보조 전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제조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광기술원의 픽셀형 LED 공정입니다. 기존에는 각 픽셀에 대해 RGB 마이크로 LED를 각각 2개씩 본딩하여 좋은 품질을 선택해야 하므로 비용 손실이 발생하여 픽셀 제작 시 비효율적이며 고해상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작 시 픽셀 정렬의 정밀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본딩 소재를 통해 기판상에 접합된 마이크로 LED를 국부적으로 또는 일정 영역에 열 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불량이 발생한 픽셀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량 픽셀이 제거된 부분에 열이나 레이저를 활용해 본딩 소재를 다시 부착할 수 있어 픽셀 정렬을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제조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서강대학교의 터널링 전기효과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원티 D램 셀 소자와 그 제조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메모리 어레이입니다. 기존에는 소스 또는 드레인 영역과 바디 영역 사이에 분리 반도체 영역을 삽입하여 바디의 전이유물 형성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리 반도체 영역을 새로 형성해야 하므로 제조 공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모스페트보다 낮은 전압으로 동작이 가능하며 밴드 대 밴드 터널링으로 고온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한 원티 D램 셀 소자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공정을 이용하면서도 어레이 배선도 간단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입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기술은 바이오 의학, 헬스케어 등의 보건 의료 분야, 첨단 바이오 등을 포함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생활 변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재정 부담 증가, 에너지 식량 등 자원 부족, 기후 위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바이오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IoT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분야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소득 수준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IoT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가시광선으로 살균하는 섬유 코팅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DKND와 바이오 카본 함량 60% 이상 달성 목표로 식물성 섬유를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신약 개발 및 백신 제조 발전이 활발히 이뤄져 연평균 8.47%로 성장하여 2028년 1조 4,057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ICT 기반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신소재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기기와의 융합기술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추 보조장치입니다. 기존의 경추 보조장치는 노브 조작에 의한 기어 전동 방식으로 기어 간의 유격이 발생하며 높이 조절 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 기어가 마모되고 파손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착용자의 턱을 받쳐주는 받침대와 받침대의 높이 및 각도를 조절 가능하게 함으로써 착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착용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 제조 단가 및 조립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고려대학교 세종의 실리카 합성 펩타이드 및 이의 용도입니다. 기존의 실리카 생산 공정은 고온, 강산 또는 강염기 조건이 요구되며 환경적으로 유해한 부산물을 생성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실리카 합성 시 자기조립 구조체를 형성하여 자기조립 구조체의 표면을 실리카가 둘러싸는 구조를 형성하므로 약물 등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고 실리카 코팅 시 적절한 유무기 성분들을 섞어 용해성과 다공성을 조절할 수 있어 효소, 기능성 리간드, 약물 등을 결합시켜 영상 진단, 약물 전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쪽풀을 이용하는 분말 형태의 천연인디고 제조 방법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쪽 염색법은 생쪽을 발효시켜야 하므로 발효 과정에서 악취가 나며 작업기간이 6에서 7월 중 단기간 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로이코 인디고가 산소와 반응하여 발색이 촉진되도록 산소수가 충입된 혼합통 내부로 로이코 인디고를 분모하여 산화되게 함으로써 알려 생산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보관하여도 색채가 변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입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기술은 ICT를 사용하여 도시 내 교통, 재난이나 안전 등을 포함하여 도시 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미래 기술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 문제 발생으로 인구와 자원 소비가 도시에 집중되어 대기오염, 재난재해, 교통혼잡, 고령화 등 각종 사회 문제 심화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으로 스마트 도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종보건센터, 경북안동 하천실험센터 연구팀과 하천 내부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물의 흐름에 따라 변화 및 탐지하는 실험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안산시와 협력 기반으로 스마트 도시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해군 군사령부와 군수품 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 도시 시장은 정부기관 지원 확대로 스마트 도시가 확장되었으며 에코시스템 및 인프라의 발전으로 연평균 19.43%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4,4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국립생태원의 인공새집 및 그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인공새집은 조류의 생태 습성을 고려하지 않아 단순히 출입구가 열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으며 조류의 종별 크기에 따라 출입구를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하므로 원활한 보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조류의 종별 크기에 따른 맞춤형 서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조류의 번식과 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으며 지역별로 인공새집의 분포와 서식 여부를 판가하고 방치된 인공새집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신규 인공새집의 보급이 원활하고 기존 인공새집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한양대학교의 기계학습 기반의 이상상태 발생 지점 탐지 방법 및 이상상태 발생 지점의 탐지를 위한 학습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센서의 이상상태 탐지의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상상태 발생 지점의 탐지 범위가 넓을 경우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센서의 개수를 늘려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적은 수의 센서를 사용하면서 센서 미설치 지점에서도 이상상태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상상태 발생 후보 지점을 센서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그룹으로 학습하여 서로 다른 분류 모델을 생성하므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마트 도시 해양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선문대학교의 대피 경로 제공 기능을 귀판 실내 재난통신 시스템 및 실내 재난통신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선박이나 대형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 경로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며 기존 표지판이나 이정표만으로는 안전한 대피가 어려우며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이 단절된 경우 요구조자와 구조자 간 위치 정보 전달과 통신이 어려워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무선 전파 통신과 음파 통신을 선택적으로 수행하여 침수 등의 상황에서도 통신망을 유지하며 실내 구조물 내 통신 두절을 방지할 수 있어 재난 상황에서도 통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기술은 다양한 에너지를 생산 및 활용,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등으로 에너지 생산 및 저장 관리, 신재생 에너지, 연료 및 2차 전지 등의 분야를 포함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물, 산업, 수송 부문에서 전기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 공급 설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2024년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적용 가능한 ESS 이용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선박이나 원자력에 사용되는 밸브 수출을 위해 필수 발급 국제공인시험 성적서 발급 기관으로 미국 선급협회와 고기능성 밸브 기술 지원센터 중심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신재생 에너지 및 전기차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모노리식 다이아몬드 트랜지스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CO2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채택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노력 증대,
소비자의 녹색 에너지 채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연평균 8.6%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1조 5,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차 전지 시장은 연평균 15.8%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1,24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기술 분야의 주요 특허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에너지 기술 분야의 첫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열처리 공정의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산 처리 관리 방법 및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엠스 및 설비 장비 구축 시 큰 비용이 발생하므로 중소규모 수용가가 주를 이루는 산업에서의 엠스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수집된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및 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기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계측기 아이디 기반의 시트 샤딩으로 데이터를 고르게 분산 저장하여 인덱싱 속도를 향상시키고 동일 계측기 및 연속 공정의 데이터를 같은 서버에 저장해 반복 호출을 줄이고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며 저속 클럭을 사용하면서도 데이터 분석 속도를 개선하고 전력 소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분야의 두 번째 주요 기술은 동아대학교의 제1 및 제2유체의 경계면을 모사하기 위한 수리 모형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해수의 양수나 담수 주입 방식에서 펌프 등 구동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해수면과 지하수면의 차이에 의한 사이펀 원리에 따라 해수를 양수하여 관정 구조가 간단하고 별도의 구동원이 필요하지 않아 해수 양수 장치의 설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고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에너지 분야의 세 번째 주요 기술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이해 전기 에너지 할당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전기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생활에 필수적인 부하가 발생하며 불안정한 전력 계통에 따른 전자기기의 손상이나 불완전한 동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은 평소에는 전력 계통의 공급에 이상 동작이나 순간, 정전 등 대한 전력 품질 개선용으로 사용하고 정전 시에는 생활 필수 부하에 대한 전기 에너지 공급 및 제어가 가능하여 정전 시에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기술은 성장기 단계에 위치해 있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